선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어젯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채소 한 접시만 먹었을 뿐인데 잠결에 깼더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은 마비된 듯하고 왼손은 힘이 빠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김 여사님, 천천히 앉으세요. 그리고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저림 증상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대략 새벽 1시 가까이였습니다. 잠깐 잠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났더니 얼굴이 저릿하고 머리는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그게 뇌졸중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두렵습니다. 여기 바로 오신 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냥 데친 채소 한 접시와 샐러드 조금이었습니다.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설마 채소 때문에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사실은 이웃이 준 산나물도 조금 먹었습니다. 직접 키운 거라 깨끗하다고 해서 거절하기 뭐해서 생으로 먹었는데 괜찮겠지요, 선생님? 김 여사님, 산나물을 생으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단 한 번 잘못 먹어도 소화장애, 중독, 그리고 밤 사이에 혈압 상승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말씀은 제가 스스로 큰일을 부를 뻔했다는 뜻입니까? 검사는 자세히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채소 때문에 뇌졸중이나 급성 위험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제때 오신 건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식습관, 드신 채소 종류, 조리 방식, 모든 세부가 중요합니다. 김 여사님, 최근 식습관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소의 종류, 조리법, 먹은 시간까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네, 선생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샐러드, 데친 채소, 그리고 이웃이 자주 주는 산나물까지요. 산나물을 얼마나 드셔왔습니까? 한 달 넘게 먹었습니다. 이웃이 좋고 깨끗하고 자연산이라고 해서 시골 분들이 다 이런 걸 먹으니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산나물을 주로 생으로 드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삶으면 비타민이 날아갈까봐 생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정확히 무엇을 드셨는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생산나물, 샐러드 조금, 그리고 밥 반 공기였습니다. 그 후 잠이 들었는데 약 30분 지나니 몸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손저림과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어젯밤 제가 쓰러졌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식사 후 복통과 불편함 때문에 밤에 뇌졸중이 왔던 친구도 봤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의 경우 소화나 혈압의 작은 변화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채소를 먹은 건데요. 사람들은 다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채소는 좋습니다. 하지만 잠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채소는 종류, 방법, 양이 모두 맞을 때만 좋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많은 생채소를 먹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채소나 산나물을 잘못 조리해 먹으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 장부담 증가, 세균, 야생 식물에서 오는 독성, 혈압 상승 또는 혈당 급강하, 심지어 일시적 뇌허혈 발작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는 계속 잘못해 온 건가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어르신의 몸은 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 여사님, 어젯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저릴 때 메스껍거나 숨이 차지는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고 몸 안이 뜨거웠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이런 증상이 오는 줄 알았는데 채소를 먹고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증상들은 몇몇 채소를 생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독성 반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산나물에는 신경계와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자꾸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체중도 2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채소를 더 먹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게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사님 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채소 때문에 몸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60살 이상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 생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 약한 소화기관이 과부하되는 것. 둘, 출처가 불분명한 채소, 특히 산나물이나 늙은 채소를 먹는 것. 셋, 어떤 채소는 반드시 조리 처리 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현실에서는 옥살레이트가 많아 결석을 유발하는 채소, 자연 독소가 있어 절임 부역감을 일으키는 채소, 질산염이 많아 단백질과 만나면 혈관에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채소, 제대로 씻지 않으면 화학 잔류물이 그대로 남는 채소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부 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드십니까?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생채소는 일주일에 몇 번 드십니까? 채소를 먹고 복통, 설사, 불면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매일 먹습니다. 아침에는 생샐러드, 점심에는 산나물, 저녁에는 데친 채소입니다. 밥도 적게, 고기도 거의 안 먹고 거의 채소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여사님은 채소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과부하되고 전신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어젯밤 제 증상은 뇌졸중 위험이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조 뇌졸중 상태이거나 독성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사님은 제때 깨어나셨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오히려 해가 된 겁니까? 이제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채소가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채소는 절대로 잘못 먹어서는 안 되는지 말입니다. 김 여사님,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채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소는 절대로 무해한 음식이 아닙니다. 채소는 식물입니다. 사실은 자연에서 식물은 곤충, 곰팡이,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매일 먹는 채소에도 독이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독성은 보통 약하고 조리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사님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 독소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생으로 먹으면서 스스로 해치고 있었던 건가요? 여사님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채소는 종류가 맞고 깨끗하게 세척되고 몸이 충분히 소화할 힘이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60살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채소가 잘 소화되지 않고 복부 팽만 역류 불면을 쉽게 일으킵니다. 맞아요, 선생님. 몇 주째 계속 더부룩했습니다. 산나물, 특히 지인이 중거되는 다음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 저림, 복통,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옥살레이트, 어지러움, 구역감을 일으키는 파이토톡신, 신경계를 자극해 손저림, 부정맥을 만들 수 있는 자극물질. 그럼 어젯밤 제 얼굴이 저렸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여사님의 몸이 독성물질이나 잔류질산염에 반응한 것입니다. 아침엔 샐러드, 점심엔 산나물, 저녁엔 데친 채소, 이렇게 드시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요. 그건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채소를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발효되고 가스가 생기고 복부 팽만이 오고 혈압이 오르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연산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산에 나는 식물 중에는 겉만 보면 채소 같지만 독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위험한 걸 먹은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옥살레이트나
파이토톡신이 들어있는 종류였을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거의 채소만 드시고 고기나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 부족, 면역력 저하 피로, 음식 중독에 쉽게 노출됩니다. 저는 그냥 살도 빼고 건강해지려고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60살 이후 단백질 부족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김 여사님, 지금도 제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70살 환자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산나물, 집에서 기른 채소, 심지어 채소 주스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오고 어지러움이 생겨 화장실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옥살레이트 중독, 전해질 불균형, 급격한 혈압 상승, 그리고 일시적 뇌허혈 발작. 여사님 어젯밤 증상과 매우 비슷하지만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은 그분의 아내가 울면서 말하던 순간입니다. 전 채소가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설마 남편 목숨을 앗아갈 뻔하다니. 가족이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몇 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꼭 제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매일 생채소를 먹었고 밤마다 몸이 저릿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몇 가지 증상은 그 환자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많은 채소, 특히 산나물이나 늙은 채소에는 다음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솔라닌, 옥살레이트, 사포닌, 약한 알칼로이드. 생으로 먹으면 이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두 번만 잘못 먹어도 혈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소 속 질산염이 위산과 단백질을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형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밤에 혈관 경련을 일으킬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제가 먹은 생채소 더하기 샐러드 더하기 조금이 독성 물질을 만든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트로사민은 특히 어르신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장을 팽창시키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잠을 못 이루고 얼굴이 저렸던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알부민도 부족해지고 체액 균형이 무너져 밤에 저혈당이 쉽게 오고 손 저림과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험은 매우 명확합니다. 전해질 불균형, 부정맥, 오래가는 복부, 백만혈압 상승, 만성 불면, 일시적 뇌 허혈 발작, 그리고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어젯밤 채소 한 접시 먹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환점입니다. 여기 오신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채소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박 씨 말고도 채소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몇 달 동안 직접 지켜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72살 전 할아버지였고 여사님처럼 혼자 사셨습니다. 아, 저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네요. 전 할아버지도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끼마다 삶은 채소를 한 그릇 가득 드셨습니다. 산나물, 들나물, 그리고 둣가에서 뜯어온 고구마 줄기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식사 후 약간 더부룩하기만 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 한 컵 마신 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새벽 2시쯤 할아버지는 극심한 복통에 깨어났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온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웃을 호출하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있었고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고 피부에는 발진이 올라오고 목은 약간 붓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제가 느낀 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게 산나물 때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전 할아버지는 사포닌과 옥살레이트가 많은 산나물을 드셨습니다. 원래는 충분히 익혀 먹으면 괜찮지만 그날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살짝 데치기만 했습니다. 남아있던 독성이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을 일으켰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랐으며 목에 가벼운 부종이 생겨 숨이 막히는 느낌을 준 것입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전 할아버지는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웃이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급성 뇌허혈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5살 유 여사님입니다. 뒷마당에서 채소를 직접 키웠고 집에서 키운 거는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 여사님은 매일 생채소를 드셨습니다. 특히 배추잎, 갓, 상추 같은 채소를요. 집에서 키운 채소가 왜 위험할 수 있죠, 선생님? 집에서 키운 채소는 화학 성분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흙, 유기비료, 닥소, 배설물 혹은 깨끗하지 않은 물에서 오는 세균에 쉽게 오염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유 여사님이 채소를 씻을 때 소금물이나 식초에 담그지 않고 그냥 물만 흘려보냈다는 점입니다. 아, 저도 가끔 대충 씻어서 먹었는데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유 여사님은 샐러드를 한 그릇 드신 뒤 심한 복통, 미열, 설사가 이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소, 닭 배설물이나 흙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콜리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어르신에게 이콜리 감염은 급성심부전, 수분전해질 불균형, 심장과 뇌의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유 여사님은 어떻게 됐나요? 일주일간 집중치료 후 회복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신장이 회복 불가능했을 겁니다. 채소가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70살 최 씨입니다. 또 생채소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최 씨는 딸이 키운 케일, 상추, 그리고 약간의 들나물이 들어간 샐러드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잠들려는 순간 머리가 울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입이 저릿하고 오른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와 정말 똑같네요. 다만 저는 왼손이 저렸을 뿐. 최 씨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시적 뇌허혈 발작, 장내가스로 인한 혈압, 혈관 경련 문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식물 독소로 인한 강한 장자극, 만약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뇌졸중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젯밤 저는 정말 위험한 상태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오늘 병원에 오신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사님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소는 절대 무해한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잘못 고르거나 잘못 먹으면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채소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례들과 너무 비슷하네요. 선생님, 저는 정말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채소를 올바르게, 안전하게, 영양 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60살 이후에는 한 끼에 두세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지나치면 더부룩합니다. 얕은 수면, 혈압 상승, 흡수 저하, 영양 결핍 위험. 선생님, 저는 하루에 채소 한 그릇 가득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한 건가요? 맞습니다. 채소는 보약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보약도 과다 복용하면 안 되듯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정도 많이 먹은 건 괜찮습니까?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반복되면 몸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어젯밤처럼요. 우리 몸은 수백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채소도 모든 영양소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먹어야 합니다. 네, 진한 초록색, 시금치, 공심채, 청경채, 눈, 혈관 건강. 빨간색, 토마토, 파프리카 염증 감소, 심장 보호. 노란색, 주황색, 단호박, 당근 피부 면역 강화. 양파, 마늘, 무, 항균, 항염 효과. 저는 매일 한두 가지만 반복해서 먹었는데, 그럼 잘못된 건가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영양 결핍이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한 끼에 몇 가지 색을 먹어야 하나요? 최소 2가지 색, 이상적으로는 3가지 색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 채소, 산나물, 케일, 시금치, 늙은 채소, 시든 채소, 아삭한 들나물류, 배추, 갓 등 십자화가 채소, 생으로 먹어도 되는 채소, 로메인 상추, 베이비 상추, 어린 배추잎,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보통 한 번만 씻고 바로 먹었습니다. 그게 어젯밤 제 증상의 원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생채소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소금물에 15분 담그기, 두세 번 다시 헹구기, 완전히 물기 제거하기에 단 한 단계만 빠져도 세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채소만으로는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A, D, E, K를 흡수하려면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참기름, 호두유,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닭고기, 렌틸콩. 단백질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식중독 야간 저혈당이 쉽게 생깁니다. 선생님, 저는 거의 고기를 끊고 채소만 먹었는데, 그럼 제가 스스로 몸을 해친 건가요? 맞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어르신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해 장이 건조해지고 변비, 복통,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맞아요. 저는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하루에 작은 컵 두세 잔 정도밖에요.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너무 적습니다. 물을 일정하게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김 여사님,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내 살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여사님과 똑같이 더부룩함, 밤에 오는 얼굴 저림, 가벼운 부정맥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생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린 후 그분은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채소의 70%는 익혀 먹기, 생선두부 추가, 물 충분히 마시기, 산나물 완전 금지, 샐러드는 절반으로 줄이기. 딱 3주 만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숙면하고 손 저림과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먹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네요.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제게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사님이 제대로 실천하시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그럼 선생님, 생채소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종류, 그리고 철저히 세척된 것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 정도 실수로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은 큰 위험이 없지만 계속 반복되면 어젯밤처럼 다시 증상이 생깁니다. 얼마나 지나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실천하면 3, 5, 1, 더부룩함 감소, 1주 숙면, 2, 3주 두통 손 저림 완화, 한 달 혈압 소화 안정. 산나물은 충분히 삶으면 먹어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산나물은 종류 구분이 어렵고 독성이 있는 것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은 완전 금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60살 이후에 특히 좋은 채소는 어떤 건가요? 6가지가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단호박, 파프리카, 오이, 양파, 마늘. 선생님, 그럼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으면 안전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데친 채소 한 줌 정도, 생선 작은 조각, 밥 반 공기, 배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과일, 생샐러드와 낯선 채소는 드시지 마십시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소 먹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오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 가시기 전에 오늘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채소는 좋지만 적당히 먹어야 하고
절대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둘, 익힌 채소를 우선하시고 특히 산나물 늙은 채소, 십자가 채소는 반드시 조리해서 드십시오. 색깔을 다양하게 하루에 한두 가지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넷, 채소는 반드시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다섯, 낯선 채소, 산나물, 출처, 불분명한 채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먹고 있었는지요. 어젯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걱정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여사님이 제때 병원에 오셨고 우리가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실천하시면 몇 주면 충분합니다. 몸이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복부가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밤에 손 저림이 사라지고 가스 어지럼증이 확 줄고 하루하루 몸이 더 강해집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올바른 습관에서 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더는 매일 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식단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손저림, 시야, 흐림, 호흡, 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오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은 제가 구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면서 스스로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올바르게 드시기만 하면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밤에도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 여사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바꿀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식습관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위한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유튜브에 알려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식품을 분석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읽고 가장 많은 요청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깊이 주무시고 혈관 건강 지키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